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7월 7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3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The Road Not Taken, 가보지 않은 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6월중 고용이 20만 6천 명으로 예상을 소폭 상회했으나 실업률은 4.1%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6월중 미국 연준 FOMC 회의록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지난 주말에 영국 총선 결과가 노동당이 압도적 승리를 하였다는 소식인데요. 14년 만에 정권 교체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명시는 The Road Not Taken, 가보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20세기 미국의 국민 시인이죠. 네, 오늘의 토픽, US economy added 206,000 jobs in June. Unemployment rate rises to 4.1%. CNBC 뉴스 보시죠. 6월중 미국의 고용이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20만 6천 명 증가항수로 나왔습니다. 전월보다는 12,000명 감소항수로 나왔습니다. 오른쪽 이 그래프는 월별 고용 증가표입니다. 한편 실업률은 4.1%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2021년 10월 이래 최고입니다. 파트타이머와 취업의사 포기자를 포함한 광의의 실업률은 7.4%입니다. 전월과 같습니다. 6월 고용보고서에서 좀 특이한 점은요. 풀타임 근로자가 2만 8천 명 줄었다는 점, 그리고 파트타이머는 5만 명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월별 실업률 추이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3%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participation rate는 62.6으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한참 일할 나이인 25세에서 54세까지의 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3.7%로 22년 내 최고라고 하는군요.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업종별 고용 동향을 보면요. 6월 중에는 특히 정부 부문에서 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거의 1등을 하던 건강보조 부문이 4만 9천 명으로 2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이 사회보조 3만 4천 명, 건설업 2만 7천 명 순입니다. 그러나 감소한 부문이 있는데요. 전문 서비스직이 1만 7천 명 감소하고 소매 판매업종 종사자가 9천 명 감소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시간당 평균 임금의 월별 상승률 추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6월중 평균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는데 그래프에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6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타이트하던 고용시장이 약간 쿨링 다운하는 느낌을 받죠. 전문가는 Things are not too hot and not too cold. Goldilocks is here 라고 좋게 말하네요. 그래서 9월이 금리 인하 적기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죠. 그래서 주가는 상승하고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였습니다. 참고로 CME 그룹의 패드워치 트래커로 본 향후 연준금리 예상을 살펴보시죠. 먼저 9월 18일 FOMC에서의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를 보죠. 제일 왼쪽 그래프가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그 바로 오른쪽이 지난 주말에 나온 그래프인데요. 25bp 인하 주장이 72%에 달합니다. 현행 동결 주장이 33%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지금부터 5달 후인 12월 18일 FOMC 회의에서의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를 보시죠. 왼쪽 그래프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이고요. 맨 오른쪽 그래프가 지난 주말에 놓은 자료입니다. 현재보다 50bp 인하가 47.5%로 가장 확률이 높고요. 75bp 인하가 27.3%, 25bp 인하는 20%에 불과합니다. 즉 연내에 2번 내지 3번 25bp씩 인하한다는 거죠. 재건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고용지표는 조금 쿨링 다운하고 있음을 반영한 거겠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지난 6월 11일, 12일 연준 FOMC 회의록 내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12시에 발표되었는데요.
회의록이 발표되면은 각 주요 방송국에서 브레이킹 뉴스로 속보로 내보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6월 FOMC 회의록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물가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금리를 빠르게 인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가 서서히 쿨링하고 있음도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금리와 관련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FOMC의 그 닷 플롯상 올해는 금리를 1에 25bp 인하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내 2회 내지 3회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 FOMC 멤버들이 연준 물가 목표 2% 근접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겁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소비자 물가, 고용 동향, GDP 동향 등을 관찰하겠죠. 네, 오늘 두 번째 단신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영국 총선 결과 분석 내용입니다.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싫지만은 좀 분석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총선 결과 노동당이 압도적으로 대승을 거뒀는데요. 14년 집권한 보수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는군요. 보수당의 대패 요인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결과 내용을 보면요. 노동당이 종전에 198석에서 412석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1석밖에 확보하지 못한 보수당에 비해서 291석이나 더 많아서 양당 간의 격차가 역사적이라고 하네요. 노동당이 강력한 개혁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죠. 보수당은 종전 372석에서 121석으로 3분의 1도 안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보수당 순학 전 총리의 조기 총선 승부수가 실패로 돌아간 거죠. 여기서 보수당의 실패 요인을 보면요. 첫째는 뭐니 해도 2010년 집권 이래 장기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여건 상황이었지만 그들보다 더 심했다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생계비, 코스트 오브 리빙이 굉장히 위기를 맞을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의료 서비스, 교통 서비스 등 정부의 각종 공공 서비스 질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재정이 많이 악화된 영향이죠. 불법 이주민 문제는 꾸준히 진행되고요. 그리고 자전 총리 교체, 여기에 대해 정부 내 각종 스캔들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고 등 돌릴 만하죠. 다음은 중도 우파격인 자유민주당이 약진화했다는 점입니다. 종전 8석에서 71석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보수당 참패로 얻은 어부질이 있죠. 다음 특징은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대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스코틀랜드 주민들의 그 독립의지로 종전에 47석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9석으로 격감하였습니다. 대부분 노동당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군요. 다음은 북아일랜드에서 신페인당이 7석을 차지하여 자유연합당을 역전했다는 겁니다. 브렉시트 추진 여파이죠.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총리 임명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전임 총리가 먼저 킹 찰스 3세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이어 신임 총리가 버킹엄 궁에 들어오면은 찰스 3세가 후임 총리에게 내각 구성을 요청하는 게 의례적 절차입니다. 키어 스타머 수상은 버킹엄 궁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우닝 10번가 총리 관저 앞에서 수상 취임 첫 연설을 하였습니다. 첫 연설에서 그는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제일 설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것이 명백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재발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 재건은 시간이 필요하고 국가의 변화는 스위치를 돌리는 것과는 다르다. 오늘날 세계가 너무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취임 당일 5일날 바로 내각 구성을 하였습니다. 재무장관에는 레이첼 리브스를 임명하였는데요. 여성 최초로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잠시 영란은행에 근무하였더군요. 그 외 부총리, 내무장관, 외무장관 등을 임명하였는데 외무장관 데이비드 레미는 흑인입니다. 한국의 그 기괴한 사전청문회와 달리 내각 구성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군요. 스타머 총리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예상한 걸 보면은 에너지 및 수도 기업의 국유화 계획은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철도는 영국 철도공사를 새로 신설해서 공공 소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 무상 학비 계획도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내 사립학교 수업료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리고 대정책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네요. 여기서 키어 스타머 수상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1962년생이고 4자녀 중 한 명이며 서리주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부친은 공장 근로자였고 모친은 간호사로서 열렬한 노동당 지지자입니다. 키어 스타머 수상의 그 키어 이름도 노동당 초대 당수 키어 하디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군요. 16세 때 노동당 지역 청년 지부에 가입했고 리즈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잉글랜드 및 웨일스 지방 검찰청장, 검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어서 런던의 한 그 지역구에서 하원 의원으로 당선하였습니다. 하원 의원으로서 그는 그 그림자 내각, 섀도우 캐비넷의 그 내무장관과 브렉시트 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4년 전 2019년 선거에서 노동당이 대패했는데 당시 제러미 코빈 그 당수가 사임함에 따라서 스타머가 노동당 당수로 취임하였습니다. 그가 당수로 된 뒤 그 노동당의 중도 이미지가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영국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여러 급진 정책을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재차 영국병을 앓고 있는 영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태처식의 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마가렛 태처 여사는 1979년부터 90년까지 영국의 그 수상을 역임하였는데요. 그동안 노동당 정부가 고수해오던 각종 국유화 정책, 복지 정책을 많이 폐기했습니다. 태처는 민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중시하고 통화주의에 입각해서 물가를 잡았죠. 그리고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태처 여사 취임 당시에 영국의 사정을 보면 끝없는 가격 파업이 진행되고 과다한 복지로 재정이 악화되었으며 기업을 할 의욕이 저하되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고병 저효율의 경제구조, 즉 영국병이 도진 거죠. 이에 따라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사회경제적 개혁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그 철의 여인 아이언 레이디라고 불리는 태처 수상이 나타나서 눈 깜짝하지 않고 강력한 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스타머 수상이 태처와 같은 강력한 계획을 추진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태처리즘의 핵심을 보면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삭감, 국영기업 민영화, 당시 영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영기업이 제일 많은 나라였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규제했는데요. 각종 면책 특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통화주의에 입각한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했고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세금도 인하하고요. 그리고 금융 빅뱅을 통하여 금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런던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였죠. 그리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였고요. 산학협동 중심의 교육정책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통합을 반대하였는데요. 당시 영국 입장에서는 유럽 통합 반대가 옳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태처리즘은 나중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위 스플라이트 사이드 이코노믹스를 강조하는 레이거노믹스의 실행 방안은 태처리즘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영국의 경제 지표를 따왔는데요. 시간 나실 때 찬찬히 보시죠. 다만 경제 성장률만 이렇게 보시면요. 작년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올해 1분기에 0.7% 성장하였습니다. 실업률은 4.4%로 그리 높지 않지만은 다른 경제 지표들은 다들 별로입니다.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의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 그 6월 고용 지표가 쿨링 다운하는 분위기 등 연내 2회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짐에 따라서 주가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하고 나스닥은 신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에 S&P는 1.95% 올랐고 나스닥은 3.60% 올랐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나스닥 1년치 지수입니다. 작년 대비 35.1%나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고용지표 소폭 쿨링 덕분에 금리 인하가 커져서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 주말 4.28%까지 내렸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이슈로는 6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준의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현재 추정으로 소비자 물가는 월간으로 0.1% 오른 것으로 예상되고 코어 CPI는 0.2% 오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 발표되면 금리 인하 기대가 더 커지겠죠. 생산자 물가도 전월 대비 0.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명상 시간에는 20세기 미국의 국민 시인으로 불리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The Road Not Taken, 가보지 않은 길, 시를 감상하시겠습니다.